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오전에 검투세 관련해서 폐지 관련돼서 동의 속보가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급등을 했고요. HLB도 23거래일 만에 일봉 팔아불리기 상승 전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주가는 종가상으로 4% 넘게 상승하면서 66,900원에 마감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을 끝나고 항상 월요일 되면 이제 주말에 재료 관련되는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또 글로벌 증시에서 미국의 대선,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6일날 아침부터 이제 개표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들이 또 변동성을, 영향을 또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연이어서 FOMC 관련해서 이제 금리 결정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오전장에 최근에 이제 코스닥 부진이 보통 이제 연말 되면 대주주 이제 양도세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검투세 때문에 이미 이제 2분기부터 이제 뭐 국내 시장을 좀 벗어나서 해외로 가는 어떤 부분들이 많았고 거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게 검투세죠. 당초는 이제 뭐 국감 전에 결정을 내겠다. 아니 뭐 의원총회에서 이제 하겠다. 여러 말들이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가고 있던 가운데 오늘 전향적인 일단 결정이 나와서 유예도 아니고 이제 폐지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비중이 가장 높은 이제 코스닥 시장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부진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요인 중에 하나가 이 검투세 관련되는 이제 불확실성이죠. 이제 이 부분들이 일단 폐지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 중심의 강한 수급들을 내면서 상승 흐름에 대부분 종목들이 이제 동반하는 모습을 좀 했다는 것이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게 뭐 출처는 이제 뭐 그렇게 큰 신뢰가 있는 뭐 매체는 아닙니다. 뭐 메트로 신문인데요. 자,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에서 성장을 할 때는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가 이제 R&D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신약 개발하는 거죠. 보통 이제 뭐 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신약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제네릭도 있고 뭐 계량 신약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제 국내 이제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제네릭 중심으로 그러니까 기초 연구가 필요 없이 카피 중심으로 이제 성장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R&D를 좀 못하는 형태였고요. 여기서 조금 이제 나아진 게 이제 계량 신약입니다. 계량 신약 같은 경우에는 OP 마진 나왔고, 근데 본래 이제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아예 없는, 없는 약을 만들어내는 신약 개발이죠. 여기를 주로 하는 형태를 하든지, 두 번째가 이제 여의치 못하면 M&A죠.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자체적으로 안 되었을 때는 이게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형태로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R&D 형태는 이제 원천이 이제 그 후보 물질을 이제 발견하는 R에서 이제 후보 물질 연구 관련되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초기 약물들이 되지 않고 이 부분들은 NRDU 형태로 가져와서 디벨로먼트 그러니까 뭐 임상 과정을 진행해서 여기도 이제 자금과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진행하는 형태를 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이제 지분 인수를 통해서 이런 파이프라인 요게 결국은 이제 미래의 성장을 할 수 있는 동력원이죠.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보통으로 하는 일단 전략입니다. 전략이기 때문에 여기도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하나의 신약을 허가를 받아서 거기에서 돈을 벌어서 아니면 제네릭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계량 신약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이제 그 자금을 가지고 이제 뭐 M&A를 한다든지 R&D를 좀 더 해서 이제 신약으로 가서 하는 건데
HLB 같은 경우는 전통 이제 제약사라기보다는 바이오텍이라기보다는 M&A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바이오 사업을 이제 중심으로 만든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제사들이 진행하는 부분하고 방법은 좀 다릅니다만, 결은 좀 다릅니다만, 지금 두 가지 부분을 투 트랙으로 일단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글로벌 빅파마가 하는 형태를 일단 M&A 중심으로 일단 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결국 리보세린과 캄네리주마비 FDA 허가에서 상업화의 성공. 이 과정을 통하면 이런 방법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전향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거고, 이런 평가까지 이제 지금 11월 달이니까 이제 5개월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올해 5월 달에 이제 CRL을 받고 이제 다시 이제 리서브미션 준비를 하고요. 7월 달에 이제 타이베이 미팅을 통해서 9월 달에 다시 이제 리서브미션을 하고 여기 관련되는 억셉턴스 레터를 이제 10월 17일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좀 정확하지가 않죠. 받아서 이제 클래스 2로 6개월 정도 걸리는 기간 형태로 지금 이제 리뷰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리보세라님 외에도 포스트 리보세람을 하기 위해서 계열사 중심으로 뭐 안구근조증, 그 다음에 신경외성 각막염, 뭐 교모세포종,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지분 인수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뭐 제노포커스까지 인수를 하면서 계속 이제 이런 M&A 과정들도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회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기초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리보세린과 캄네리주마브의 FDA 허가는 내년 3월 이내에 최종 결정이 난다. 그래서 그 방점을 찍는 것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R&D라든지 M&A 과정들을 계속 하면서 이러한 흐름들은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2019년 때도 이제 그런 흐름들을 계속 이제 M&A 전문가인 진양훈 회장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0.90% 강보합권 흐름을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거래일에 일단 양봉 반등이 좀 나왔죠.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항서제약도 이제 50 이하로 다시 올리는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3개월 연속 양봉이었다가 10월 달에도 중국 증시에 이제 급등과 더불어서 50 이하 초반까지 중반까지 이제 갔다가 결국 이제 미 대선 이후에 지금 이제 대규모 이제 경기 부양 관련되는 이제 기대감이 중국 시장 전반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영향들도 계속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항서제약도 좀 중요하고요. 오늘 이제 공매도 쪽에서 이제 거래는 1274주. 그 다음에 공매도 순보유장고는 269만 주대고요. 그 다음 대차 거래는 체결보다 상한이 훨씬 많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차트 흐름에서 이제 흐름을 좀 살펴보면 이 추세 지표를 나타내는 가장 이제 직관적으로 들어오는 게 이 파라볼릭자죠. 캔들 위에 있으면 이제 하락 추세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요 파라볼릭의 시그널 자체가 캔들 아래로 이렇게 빨간 선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한다는 말입니다. 일봉상으로. 그러면 이제 거의 23거래일 동안, 그러니까 22일 거래일 동안 한 달 넘게 하락 추세로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거래량도 큰 거래량은 아닙니다만 일단 몸통 중심에 일단 양봉이 나오면서 일단 이제 일봉상에는 상승 추세 전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외국인 쪽이라든지 기관 쪽 중심으로 수급이 일단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현물 쪽에서도 보시게 되면 공매도 쪽이죠. 창구 쪽 신한. 그 다음에 이제 외국계 쪽에 JP 모건, 모건 스탠리. 그 다음에 이제 매도 쪽은 이제 본래 그 최근에 매도를 많이 했던 NH 투자증권 다시 일단 매도. 그 다음에 삼성. 그 다음에 공매도 쪽인 한국투자. 여기서 좀 매도를 하면서 했습니다만 일단 신한에서 이제 매수를 해주면서 근데 거래가 이제 최소한 한 200만 주 이상의 이제 어퍼 이제 거래량으로 피보나치 추세 가격이
71,000원과 72,000원 사이입니다. 이 구간으로 올려놓고 이제 비모 인스펙션이 그러니까 11월 한 중순 정도에 끝나고 나면 끝날 때 바로 이제 사실은 뭐 폼 483 관련되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작년 12월 달 같이 적격으로 NAI가 바로 이제 뜰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자, 이 부분들이 시장에 전해지면 한 2주 이내에 이제 불확실성이 또 이제 해소되면 그 다음 남아 있는 CMC 관련되는 이게 가장 뭐 핵심이겠죠. CMC 관련되는 일정이 언제 이제 될 수 있으면 빨리 그 일정이 잡혀서 왜냐면 양서제약은 이제 준비를 다 해놨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일정이 나오면 다시 이제 기대감으로 반영하고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제 클래스 2든 이제 일정이 잡히게 되면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때부터 주가가 이제 꾸준하게 이제 급등을 하지 않더라도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는데 오히려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8만원대에서 6만원대 초반까지 이제 빠져서 이제 거래량이 없이 있는 부분들이 이제 HLB가 좀 시장 소외를 좀 받았던 부분들인데요. 자, 그래서 연속된 양봉이 나와서 이 7만원대 초반을 빠르게 이제 금투세 폐지와 더불어서 수급들이 양호해지고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대선도 이제 이번 주에 미 대선이 끝나고 이제 금리 결정되는 FOMC가 나오게 되면 이런 불확실성 해소 속에서 내년도 어떤 기대감이 이제 나오는 어떤 시장 분위기로 주가의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어떤 구간에 좀 들어가기 때문에 수급만 받쳐준다라고 하면 200만 주 이상의 어떤 거래량으로 7만 1,000원대, 7만 2천원대로 올려놓는 몸통 중심의 흐름이 계속 이제 나올 수 있는 어떤 구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이번 주에 나오는지를 HLB뿐만 아니라 계열의 어떤 순환매까지 나올 수 있는 좋은 어떤 시장 환경이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흐름을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열 종목의 흐름들은 다음 영상에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